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자식이 다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쁘고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챙겨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후에 자식보다 더 중요한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크게 다가옵니다. 혈압약을 하루만 빼먹어도 머리가 띵하고 무릎이 조금만 불편해도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란 적, 또 의사가 식단 조절하라는데 조금쯤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 약을 더 늘리게 된 경험. 이런 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식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옆에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대단한 비밀은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제때 챙겨 먹는 약, 조금 줄인 소금과 기름.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10년 뒤에 내 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일은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은 쉬는 운동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건강 다음으로 노후에 자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돈이라고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 즉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노후에 많은 선택지가 막혀버립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고 여행도 꿈이 됩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보다 스스로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부담돼서 미루신 적, 친구 모임에 가고 싶지만 교통비나 식사비가 신경 쓰여서 포기한 적, 이런 순간마다 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과 돈, 이 2가지 외에 노후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외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은퇴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약값, 생활비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젊을 때보다 소비는 줄어도 의료비가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큰 투자보다도 작은 생활비라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작은 임대 수익 혹은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건강과 돈을 다 갖췄다고 해서 노후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즐거움, 취미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이제는 푹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달, 석 달 지나면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병이 옵니다. 우울해지고 체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즐기고 계신 취미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취미가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취미가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즐거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취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찌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마음껏 늦잠 자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실컷 보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니 오히려 우울해지고 몸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대로 동네에서 탁구 모임에 나간 친구는 점점 건강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음이 늘었습니다. 결국 차이는 취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노후에 좋을까요? 첫째,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취미가 좋습니다. 걷기, 탁구, 등산, 자전거 같은 활동은 건강에도 좋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을 움직이는 취미도 좋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 같은 취미도 추천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경험은 내 삶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늦은 나이가 아닌가? 하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작은 연주회를 열 정도가 된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즐길 마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취미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취미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즉 인간관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건강보다도 관계라고 합니다. 대화할 친구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분들은 마음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식이 멀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세대의 친구, 그리고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하느라 친구를 못 만났다가 은퇴 후에야 연락하려 했는데 이미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경우. 그래서 관계는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부부 관계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둘만 남았는데 갑자기 어색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대화가 없으면 금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할 취미를 찾거나 산책이라도 함께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대화라도 이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부부와는 대화를 자주 나누고 계십니까? 잠시 후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노후에 자식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노후에 자식보다 더 중요한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과 마음가짐입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조금 있고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조건이 다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늘 자식과 비교하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보면 건강도 괜찮고 자식도 성공했고 생활비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늘 우울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지내십니다. 결국 차이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과 마음가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성취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30분 산책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둘째,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 집은 손주가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 같은 비교는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비교 대신 나는 오늘 나대로 즐겁게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노후의 진짜 행복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 나의 행복을 책임질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돈을 지키고, 즐거운 취미를 만들고, 소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떠올리시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가족만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그때 후회합니다. 좀 더 나를 챙길 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셨다면 내 노후를 위해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5가지는 건강, 돈, 취미, 인간관계, 그리고 자존감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자식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일까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